지난 2월 중동을 순방 중이던 한국의 국회의장이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들에게 레스토랑 지배인이 다가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가 지금 이 식당에 있는데 그가 여기 한국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잠시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만남을 청한 유명 배우는 바로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사막 장면 촬영을 하기 위해 아부다비에 있던 톰 크루즈가 한국에 국회의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만남을 청한 건데요. 승낙하자마자 2층에서 식사를 하던 그가 1층으로 내려와 밝은 얼굴로 한국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거의 20번 넘게 한국을 방문한 것 같다. 작년에도 방문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못 갔다라며 한국이 그립다고 말했다 하죠. 톰 크루즈의 정식 한국 방한만 해도 9번. 해외 투어를 할 때마다 한국은 꼭 넣는 그의 한국 사랑은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영화 시사회를 하면 거의 90도로 배꼽 인사를 하는 톰 크루즈를 볼 때마다 미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사랑하는 할리우드 톱스타는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아들 매덕스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고깃집에서 갈비와 부대찌개를 먹는 등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요.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극성 팬이나 파파라치에게 시달릴 게 뻔한데 한국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신기하면서도 예의를 지켜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모자는 서울 시내를 경호원 한 명도 없이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국 방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아들 매덕스 때문이었는데요. 졸리 아들 매덕스는 연세대 진학을 앞두고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졸리에게 입양된 매덕스는 한국 팬들에게 덕수라고 불릴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K-팝을 좋아하고 한국어도 따로 배울 만큼 한국 사랑이 유별났는데요. 그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안젤리나 졸리도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덕스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의 연세대에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한국으로 온 것이죠. 단순히 방문을 넘어 아예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할리우드 배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국제적인 스타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도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배우의 성격은 솔직 담백, 털털함 그 자체였기에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 배우는 비슷한 시기에 영화 홍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두 나라에서 그녀의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찐 한국 팬. 그녀는 바로 아만다 사이프리드입니다. 맘마미아와 레미제라블 등의 영화는 워낙 유명하기에 대부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맘마미아 개봉 당시 아만다는 영화 홍보를 위해 일본을 먼저 방문했는데요. 늘 활기차고 밝았던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판에 박힌 미소만 겨우 짓고 명품 화장품 브랜드의 행사장에서는 아예 미소조차 짓지 않았거든요. 늘 활기찬 데다 천사 같은 미소를 짓는 그녀가 무표정으로 일관하자 사람들도 웅성거립니다. 인터뷰에서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옆에선 일본 모델과 작은 스킨십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본 팬들은 아만다가 바쁜 일정에 지쳐서 그런 것 같다고 온라인상에서 온갖 추측을 해대며 일본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합리화를 하기 바빴는데요. 놀랍게도 일본 방문 바로 다음에 이어진 한국 방문에선 아만다가 천사처럼 미소 짓는 걸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한국 방문 내내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거의 날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사랑해요 라는 한국말로 시작한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죠. 인터뷰 때마다 온갖 한국어를 섭렵해서 준 한국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아만다. 한국 방문 내내 그녀의 트위터에는 한국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몰려드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포옹도 서슴지 않았죠.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사실 아만다의 생일이었는데요. 타국에서 맞이하는 생일을 한국 팬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준 덕분에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고 말하며 정 많은 한국인에게 무한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트위터에는 한국에서 생일을 보냈다. 축하 트윗을 보내준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는 글과 함께 한국 팬에게 받은 그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공항에서 입국할 당시 한국 팬에게 선물 받은 바로 그 그림이었죠. 한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온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다. 정말 많은 분이 환호해 주셔서 감사했다. 공항에서 환영해주던 팬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다녔던 그 어느 곳보다 한국 팬들이 최고였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와 개별 인터뷰에서는
한국 팬들의 따뜻한 환대에 한국으로 이사를 올까 생각하기도 했다는 진담과 농담이 섞인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미국에서도 찐 한국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친구도 많아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정통하다고 하는데요. LA 한인타운 찜질방에서 때밀이를 즐긴다는 그녀의 말에 많은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절대 모를 놀라운 피부 관리 방법인데다가 한국인들의 청결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한 달에 2번씩 방문할 정도로 그녀가 때밀이에 중독돼 있다고 밝혔죠.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출국하던 날, 아만다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같은 따뜻함에 저를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멋진 여행을 했다! 라는 번역기로 돌린 것이 분명한 어색한 한국어로 멘션을 남겼는데요. 이에 팬들은 한 번 더 감동합니다. 방한 기간 내내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한국을 진짜 좋아하고 아끼는 모습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었죠. 당시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아만다의 한국아리에 큰 호감을 표하며 사랑스러운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실제로 영화 레미제라블은 배급사에서 일본 흥행을 위해 엄청나게 공을 들였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흥행에 성공했죠. 한국을 떠난 후로도 아만다는 한 방송국에서 한국의 옥수수 수염차에 빠져 박스채 사들고 온다고 말하거나 찜질방을 다른 스타들에게 추천하는 등 한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언젠가 한국에서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 방문 시 상반된 태도를 보인 건 비단 할리우드 스타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순방 시 동행했던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그녀는 일본 공식 석상에서 무표정으로 일관했는데요. 로봇설까지 등장할 정도로 일본에서 경직된 표정을 보였던 그녀가 한국에 오자마자 한박 웃음을 여러 차례 지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걸스 플레이 2 캠페인에서 소녀들은 소년들과 똑같이 스포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축사를 했는데요. 축사가 끝나자 현장에 있던 80여 명의 여학생들은 큰 환호성과 함께 손뼉을 치며 열렬한 호응을 보냈고 멜라니아 여사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고향인 슬로베니아 억양 조롱부터 연설을 못한다는 비판까지 받았기에 공식 석상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게다가 일본 일정 수행 중에 뿌리 깊은 여성 차별 문화까지 느낀 멜라니아 여사는 불쾌함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성과 어린이 문제, 교육 이슈에 관심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방한 일정 중에 녹지원에서 어린이 환영단이 선물한 그림에 크게 감동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 번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아이들을 안아줬다고 하죠. 그녀는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에서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멜라니아 여사가 각국의 영부인들과 찍은 2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한국의 마음을 뺏긴 이유, 그 비결은 정말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할리우드 스타로 손꼽히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의 훌륭한 연기력과 인성은 물론이고 탁월한 유머 감각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한 기자가 영화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그에게 지금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있다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사람들을 운반하고 싶다며 한 번에 3명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어진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 고기를 내 가슴판 위에서 구워주고 싶다 였거든요. 이 멘트만 봐도 로다주가 한국식 바비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랑이 유별난 그에게 한국인들은 로다주라는 별칭도 붙여줬습니다. 영화 홍보 때마다 한국을 빼놓지 않고 들리는 로다주. 그런데 그가 일본을 한번 다녀온 이후로는 다시는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일본을 극혐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마블 히어로 영화인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 영화에서 1,300억의 출연료를 받으며 마블 시리즈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마블 영화를 통해 그가 받은 출연료는 총 5,366억 원. 아이언맨 1 출연 당시 6억으로 시작한 그의 출연료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1,300억으로 약 216배 상승한 것인데요. 전 세계 배우 중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배우로 손꼽히기도 했죠. 그렇지만 늘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 마약 소지 및 약물 검사 거부로 교도소에 수감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놀랍게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마약과 술에 빠져 방황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그의 아버지는 로버트를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시키는데요. 워낙 잘생긴 데다 연기력도 좋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1987년 로버트는 마약에 찌든 젊은이들의 암울한 모습을 그린 영화 회색도시에서 주인공 줄리안 역을 맡게 됩니다. 그 후 찰리 채플린의 전기 영화 채플린에서 신들린 연기를 펼쳐 1992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마약을 끊지 못했던 그는 연인과 결별하고 촬영 스케줄을 펑크내는 등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그는 경찰에 붙잡혔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지만 집행유예 조건인 약물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 것입니다. 가까스로 보석금을 내고 교도소에서 풀려났지만 어느 감독도 그를 캐스팅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화 아이언맨의 캐스팅 공고를 발견합니다. 로버트야말로 알코올 중독자에서 영웅으로 성장하는 토니 스타크 역이 제격이라고 생각한 감독은 제작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격 캐스팅했고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게 됐죠. 로다주의 지난 삶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가 일본을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의 아픈 과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아이언맨 홍보를 위해 일본을 찾은 로다주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영화 시장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걸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아이언맨 홍보를 위해 2013년, 2015년 연속으로 한국을 온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2008년 일본에 입국한 로다주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6시간 넘게 입국 2차 심사대에서 감금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유를 물어도 일본인들은 굳은 얼굴로 묵묵부답,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로다주에게 윽박지르듯 신문까지 합니다. 결국 6시간 동안 갇혀있던 끝에 풀려난 로다주는 자신이 20대의 마약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는데요. 당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로다주는 침착한 모습으로 사전에 약속된 아이언맨 프로모션 일정만 치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마약 범죄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정에 따라 입국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6시간 동안 무작정 감금한 일본 공항의 행태는 올바르다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한 고비 넘긴 로다주는 이제는 별일이 없겠지 안심하며 스태프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악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알아 눕게 된 것이죠. 3일 만에 2kg 이상 몸무게가 빠졌다니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일정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20대에 마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온전히 끊은 후 로다주는 금주까지 선언했는데요. 일본 팬 대상으로 열린 행사에서 하필이면 금주 중이던 그에게 술을 마실 걸 강요당한 것이죠. 이때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던지 로다주는 한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가지 말아야 했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최악의 경험을 한 로다주.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로다주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한국에 간다라는 글과 함께 한 편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그 영상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내한하는 모습과 공항을 가득 메운 한국 팬들의 열렬한 환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팬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인까지 해주는 그의 얼굴은 행복함으로 가득한데요. 일정 중에 생일이 있었던 로다주는 한국 팬들과 성대한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한국 방문 내내 SNS에 글을 올리고 한국 사랑해요 라는 해시태그까지 한국어로 다는 깜찍함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는 한국에서의 첫 기억이 얼마나 좋았던지 제작사에게 부탁해 월드투어의 첫 번째 행선지로 한국에 가자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의 정서가 아이언맨 영화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애정을 품은 곳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로다주는 기자회견장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 동작까지 선보이며 등장했는데요. 그는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오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어제 공항까지 와서 환대해준 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저를 보기 위해 밤늦게 운전해서 공항에 왔을 텐데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그의 인성과 한국에 대한 호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어 한국 팬들 덕분에 아이언맨이 성공했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그의 얼굴에는 일본이나 중국 현장에서는 보지 못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흥행 이후 로다주는 총 4번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로다주가 한국 사랑을 외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닥터 도리틀이 한국에서 첫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일이었죠. 그는 영화 흥행에 신호탄을 훌륭하게 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SNS를 통해 전합니다. 사랑한다 한국, 진짜 최고다 라는 말을 덧붙이며 한국에 다시 갈 날만을 기다린다고 고백했는데요. 그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립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 특별 출연했을 때도 한국 팬이 선물한 팔찌를 착용했으며 한국 팬이 준 이순신 피규어를 보며 이순신 장군이 오리지널 아이언맨이라며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서툰 한국말로 말하는 그의 모습 또한 색다른 매력입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을 잔뜩 먹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만큼 한국 팬들도 그의 영화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곧 서울에서 만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